그걸 바로 우리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벼락거지라고 말을 했고, 이번에 또 벼락거지 시즌2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주식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3천, 4천, 5천 이렇게 갈 때 앞으로 이제 주리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3100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학개미운동, 우리가 5년 전, 4년 전에 봤던 그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코스피 3000이면은 그 예전에 고점이 3300 아니야? 그럼 오를 대로 오른 거잖아. 이거 지금 사면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나 지난번에 물려가지고 아직도 물려있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자, 여기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연내 코스피 4000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권사가 아닙니다. 정부죠. 정부에서 5000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부동산을 누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 전 부동산 규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누르면은 부동산으로 갈 거로 생각했던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주식으로 가게 되고, 결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는 유동성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고 3500, 4000, 4500, 실제로 5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스피 3000에서 코스피 5000, 실제로 가능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하게 코스피 5000 간다고 뭐가 바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코스피 3000에서 코스피 5000이 됐다는 거는 지수가 66%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오릅니다. 한 1.5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평소에 나타내서 거의 코스닥은 2배가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수가 2배가 올랐다는 거는 개별 종목은 몇 배가 올랐을까? 내 종목, 진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정말 말 그대로 평균값으로만 잡아도 3배, 4배가 올랐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1억을 투자했다면 3억, 4억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코스피가 3,500, 4,000이 되면은 요 흐름이 딱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은 진짜 돈이 복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면 이제 주식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은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안전한 예금 할래 라고 하고 있으면은, 예금을 넣었다고 돈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만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상. SNS 보면은 남들 다 몇십 프로씩 수익률 찍힌 거 자랑하고 있고, 갑자기 또다시 욜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거고, 해외여행을 갑자기 많이 간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그 와중에 나만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벼락거지라고 말을 했고, 이번에 또 벼락거지 시즌2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기릿은 지금 현재 코스피 3000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진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기릿을 구독하신 기릿분들 아마도 대부분 지금 이미 주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조금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식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뭔가? 자, 제가 이제 가게를 열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뭐 빵을 팔았다고 생각할게요. 빵을 팔기 시작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 뭐 성심당처럼 뭐 대박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2호점도 내고 싶고 3호점도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자동화 생산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싶고 직원도 더 뽑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당장에 돈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상 모든 건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이거 무슨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딱 이러한 제안을 받습니다. 아유 이거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드린 게 아니라 투자를 할게요. 당신이 지금 그 회사 제가 그 빵집 있잖아요. 기릿빵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빵집 회사 지분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나한테 권유를 하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가게를 크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수용하고 이 회사의 지분 30%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저는 돈을 받았고요. 그 대신에 내 지분 30%를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빵집, 기릿빵집의 그 지분 70%는 내가 들고 있지만 30%는 시장에 나가게 된 거고 그 지분을 거래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 기리분들이 알고 있는 증권사로 거래하는 그걸 바로 그 주식시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분 조각을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 회사의 그냥 작은 조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작긴 하지만 우리한테 단 한 주만 들고 있어도 우리 보고 주주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주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삼성전자의 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20%를 들고 있는 게 삼성생명보험 외 15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국민연금 다들 들고 계시죠? 그 국민연금이 7.7% 들고 있고요. 블랙록 펀드라는 곳에서 5%를 들고 있고 자사주가 0.7%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사주는 사람 이름이 자사주는 아니고요.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걸 자사주라고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재용 회장은 지금 얼마 들고 있냐면 1% 조금 넘게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주주는 얼마 안 들고 있고 정말 많은 그 회사의 그 쪼가리 있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 덤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거 방금 전에 봤던 내 지분을 주고 대신 내가 돈을 받아오는 말 그대로 이걸 상장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주식시장에서 상장시키는 걸 공모주라고 말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공모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주식 상장을 시키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딱 봤더니 자 기릿빵집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회사가 너무 잘 돼요. 벌써 한 10호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죠? 맞습니다. 적절하게 지분 팔아서 회사를 성장시켰고 나의 상장은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회사가 잘 되니까 주가도 연일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을 받았습니다. 이거 더 이상 확장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포화 상태까지 접어든 것 같고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공장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씩 남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버는 족족 재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고민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돈이 남으세요. 이제 투자할 때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돈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배당이라고 말을 하죠. 자 삼성전자도 본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하락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배당률을 보면은 2.4%가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배당에는 15.4% 세금이 나온다는 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배당률이 있죠. 배당률은 지금 주가의 몇 프로를 배당으로 주는가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5% 준다면은 만원에 5%면은 500원. 내 통장에 500원이 꽂힌다는 말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500원에서 15.4%는 빠져나가요. 원천 징수된다는 거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시가배당률 5%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평단가가 남들보다 낮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던 그 주식 내가 평단가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만원이니까 거의 2배, 내 수익률은 100%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 배당을 똑같이 준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원을 주죠. 그런데 내 평단 얼마라고요? 5,000원. 5,000원에서 500원 하면은 무려 10%나 배당을 받는 효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가 배당률이 늘어난 건 아니죠. 배당률은 5%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가 싸게 샀으면 싸게 샀을 만큼 그만큼 내가 배당을 더 많이 받는, 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똑같지만 그래도 내가 5,000원 투자했는데 뭐 1년에 10%씩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배당주 투자의 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5,000원에 산 주식이 만원까지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릴 거고 또 그만큼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배당금도 계속 올라가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유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10년 뒤에는 저거를 진짜로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때 가면은 은행에서 뭐 2% 3% 주는 예금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주 장기 투자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게 주식은 뭔지 그리고 배당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상장까지는 했던 거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하지만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기립빵집 망해 불었습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2호점 3호점 냈고 직원 다 뽑았고 공장까지 증설했는데 그런데 내 제품 아무도 사 먹질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배당은 무슨 배당이에요. 당연히 배당도 안 주게 되고 회사 문 닫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럴 가능성도 생길 수 있으며 그런데 제가 이 회사 쉽게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초보분들은 뭐 처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유상증자 등 말 그대로 주주분들한테 혹시 당신 또 이 회사의 주주 맞죠? 그러면은 나랑 같이 돈 좀 같이 모아서 회사에 투자 좀 합시다. 이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내 돈은 또 내 돈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주식의 무서움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기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배당을 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아유 이거 주식 무서워서 못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주식을 고를 때는 실적이 중요하구나,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식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이 이제 초보 기름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